예, 여러분, 지난번에 이어서 또 실용적 글쓰기 합시다. 자기소개서의 이론과 실제를 또 보지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기를 그 물론 이제 이력서와 함께 이력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했죠. 이 어느 곳이든 이력서를 요구하는 곳에는 지정된 양식에 따라서 그 기재를 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 싶어서 가볍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중간쯤에 그 뒷선의 미소,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그 긍정적인 그런 웃음을 뒷선의 미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실험 결과도 설명을 좀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이야기하면서 뜬금없이 뒷선의 미소 이야기는 뭐냐 이렇게 좀 우아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이를테면 자기소개서는 그 문자로 그 기입하는 매우 건조한 그런 그 서류죠. 그러나 이제 그 이면에 그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는 누군가의 그 사람의 그 어떤 꾸준한 그 어떤 긍정성 연습, 이런 걸 통해서 그 긍정적인 자를 기를 것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도에서 뒷선의 미소와 관련된 설명을 좀 했지요. 앞이든 뒤든 그 얘기를 내가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그리고 또 하나, 그 수업 마무리쯤 되면 뭐 한 2분 정도 그 수업의 내용을 스스로 좀 정리하는 그런 이제 마음가짐, 그래서 편하게 이제 그 음악을 좀 조금 들으면서 그 차시 수업의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자. 그러니까 이제 긴장했던 그 마음을 좀 이완시키고,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음악을 좀 같이 듣는 편인데, 지난번에는 그 G.O.D의 길, 이 노래를 그 다른 친구들이 그 부르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다가 그 원활하게 잘 정리가 잘 전해지지가 않았어요.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이제 그 한번 봅시다. 화면 자료를 통해서 자기소개서는 이제 말 그대로 그야말로 타인에게 나를 소개하는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글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고민을 해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과제가 당연히 있다. 어떤 글이든. 그런데 이제 자기소개서의 경우는 일단 이런 거, 어디에 어디에 내려고 하는가, 어디에 내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어디에 내려고 하죠, 여러분은? 자기소개서를 이제 자기소개서는 저 아래에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그 취업할 때 기본적으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필요하지. 아주 이건 어디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 알바를 하기 위해서도
자기소개서, 이력서 다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그다음에 어떤 뭐 프로젝트, 학교든 아니든 어떤 또 그런 프로젝트에 또 단기적이든 또 중장기적이든 참여하기 위해서도 연구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이든 간에 어쨌든 내가 누구인가를 이제 알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저쪽에서는 나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공부할 때 이야기했지만, 이 앞에 그 이력서라고 하는 것은 어, 그야말로 건조하게 이제 그 나의 신호를 밝히는 그 어떤 양식에 따라서, 폼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그것만 가지고 거기에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를 더 확인하고자 하는 것, 그런 목적에서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데, 일단 우리는 하여튼 어디에 내려고 하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자기소개서 쓰기 전략을 이렇게 가다듬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면 무엇을 소개한 것인가가 아니라 소개할 것인가로 이렇게 오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기소개서를 쓸 때 오타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이따 그 얘기도 할게요. 하여튼 두 가지,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어디에 내려고 하는가? 그 맞춤형으로. 그런데 이제 나의 무엇을, 이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할 때, 어디에 내려고 하는가. 이걸 당연히 확인해야 되겠죠. 어디에 내려고 하는가. 입사를 목적으로 한 자소서라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나 기관에 관한 정보를 충분하게 확인하면서 그곳에서 내가 담당할 직무의 내용과 요구하는 능력 등에 대해서 잘 알아둘 것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의 경우는 뭐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취업을 위해서일 것이고, 재학 중에는 학교 내에서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러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글쓰기 수업에서는 교수가 자소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런 게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든 이제 그 기본 그 내용 자체가 자기소개서에 담아야 할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지요. 기본적으로. 자, 유의할 것. 자소서의 경우에 어떤 지정된 양식이 있으면 반드시 그 양식을 당연히 사용해야 되겠죠. 두 번째, 분량. 근데 분량의 경우에 그 분량을 지정해 준다면, 지정해 주는 경우에는 그 분량에 맞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 대해서 뭐 300자 내외로 서술하라든가, 요즘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롭게 이거는 예전에 이제 그런 그 패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기술하라라고 할 때도 이제 그러니까 더 이제 어려워지거든요. 되게 뭐 A4 뭐 한 두 장 이내에 자유롭게 기술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기술하라고 할 때도 이제 좀 이따 공부를 하겠지만 어떤 내용을 담아서 자유롭게 기술할 것인가 공부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쓰지 않고 비워두는 칸이 없어야 되겠죠. 오자나 탈자가 없도록. 아까 오자 있었죠. 여기서 어디가 있었습니까? 소개한, 여기 소개한 여기 오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오자가 있으면 안 돼. 오자 탈자가 그 인터넷으로, 우리가 인터넷이라기보다는 한글, 이제 하여튼 그 컴퓨터 노트북을 이용해서 글을 쓰기 때문에 오자 탈자가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중언 부언,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면 안 되죠. 우리는 이제 그 수업이니까, 강의하는 거니까 같은 말을 이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기도 하고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같은 말을 반복하면
안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언젠가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소위 언어의 경제성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장점일 수 있죠. 긍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약자 말을 줄여서 쓰는 게 뭐 거의 뭐 일반화됐잖아요. 여기도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어디를 그렇게 합니까? 이 자기소개서를 갖다가 자소서 이렇게 자소서 예, 자소서라고 이렇게 줄여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 그 어, 자기소개서에 뭐 자소서 어, 를 쓸 리는 없겠지만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자기소개서 내지는 그걸 줄여서 자소서라고 하는 낱말을 쓸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여튼 학교 이름이나 자격증 이름 등 전문 용어를 약자로 줄여 쓰지 말자. 그 다음에 속어나 인터넷 용어 등을 쓰면 가볍게 보일 수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당연하지만 어법에 맞는 문장. 이런 것들이 이제 유의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요건 이제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가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여기서 자기소개서에 담을 내용을 이제 소위 과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그다음에 현재의 나, 그리고 이제 미래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 어, 이런 소위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자기소개서의 구성 요소에 따라서 같이 살펴볼 텐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자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력서를 통해서 그 지원자 나에 대해서 웬만큼 알 수 있잖아요. 이름, 남성인가 여성인가 성, 그다음에 생년월일을 통해서 나이, 그리고 이제 뭐 주소, 그리고 뭐 학력, 그다음에 어떤 경력, 그다음에 자격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이력서에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소개서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력서만 가지고 확인할 수 없는 어떤 역량들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충분하게 자기소개서에서 요구하는 것,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자기소개서의 구성 요소를 통해서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인가를 이제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실용적인 글쓰기, 자기소개서를 잘 쓰기 위한 그런 공부를 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기소개서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이제까지 살아온 과거죠, 과거. 자, 이제 나눠서 살펴볼까요? 자, 어디에서건 지원자의 자소서. 나는 이제 우리 공부하니까 그냥 줄여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줄임말을 굳이 쓰면 그다음에 여러분이 리포트를 이렇게 제출할 때도 이렇게 줄여서 쓰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제대로 된 어떤 용어 개념어를 쓰는 게 더 좋아요.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사람들은 제출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젊은 세대죠. 근데 그 자기소개서를 받아서 확인하는 사람들은 좀 더 나이가 더 먹은 사람들이죠. 그 세대 차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있지 않겠어요? 자, 이제까지의 살아온 과정 다시 봅시다. 하여튼 지원자의 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지원자 역량, 역량, 여기 한자가 맞나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냐, 기량, 그러니까 능력이 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왜 자기소개서를 내라고 하고 또 무엇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가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업무 역량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력서에 그 이를테면 학력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자격증이나 수상 어떤 사실 이런 것이 일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충분하게, 왜냐하면 그야말로 좁은 문이잖아요. 우리가 아주 간단한 어떤 곳에 무언가를 내가 하려고 이력서와 이 자기소개서를 낸다 하더라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를테면 필요한 그 어떤 필요한 그러니까 그 소요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그러니까 이력서 상에 나타난 그런 건조한 것 말고 좀 더 풍부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핵심적인 것인데, 그것이 역량이다, 능력이다 그 말이죠. 근데 봅시다. 그 역량평가의 핵심 전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과거에 어떤 목표를 성취했던 사람은, 과거에 뭔가를 이루었던 사람은 미래에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온 과정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얻게 되었는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요거예요. 성장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무엇을 얻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성장 과정. 근데 이제 성장 과정에서 우리는 부모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부모님,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동료들, 그 또래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죠. 이렇게 주변 부모, 교사, 친구들 이런 영향을 많이 받죠. 물론 이제 좀 더 넓혀서 보면 어떤 사회의 구조, 어떤 제도, 법, 뭐 이런 소위 뭐 구조랄까 환경이랄까 이런 영향을 이제 받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뭐 누구나 받는 거니까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좀 개별적으로 특수한 그런 것이죠. 그 성장 과정을 자 하나씩 볼까요? 이제 왼쪽에는 내가 그 핵심적인 어떤 질문들을 써놓고 오른쪽은 빈 칸으로 두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연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써내려고 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건 내가 이제 우리 수업을 위해서 간략하게 이제 만든 뭐 도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성장 과정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가를 300자 내로 서술하시오. 기술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 대학생 친구들이 20대 초반인데 20세라고 합시다. 그러면 20년 동안 우리가 성장할 때 경험이 그야말로 많잖아요. 20년 동안. 근데 그 중에서 무엇을 이렇게 골라서 또 요약을 해서 300자 내로 제시할 것인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막상 쓰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실용적 글쓰기로서의 자기소개서 공부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연결되는 자아성찰적 글쓰기를 한번 또 공부를 하고 그럴 터인데 결국은 이것을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이면지든
뭐 노트에다든 이 그 목록을 그 메모를 해두고 실제로 한번 써보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글은 어떤 글이든 머릿속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실제로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노트북 앞에 앉아서 이 자판을 두들기고 화면에 이 그 문장으로 쓰는 그런 연습 훈련을 거듭하지 않으면 좋은 글이 제대로 된 글이 잘 나오지 않아요. 자,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 무엇을 배웠습니까? 메모 여러분이 해보세요. 뭐 성실함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성실하게, 예, 성실하게 근면 성실. 물론 이제 뭐 이런 어떤 가치, 전통적으로 우리가 장려했던 그런 가치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그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던 정약용이 다산 정약용이 그 정조 임금이 갑자기 이제 그 승하 임금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독살설도 있고 그런데 그러자 이제 반대 세력에 의해서 그 정조 임금 곁에서 그 이제 나라를 경영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귀양을 갔죠. 다산 정약용도 형은 하나 죽었을 거예요. 그다음 또 한 명은 그 제주도로 이렇게 귀향을 가고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은 전남 강진으로 귀향을 가서 18년간 그 귀향이 풀리지 않았잖아요. 그때 이제 쓴 그 자식들에게 서울에 있는 그 아들들에게 쓴 편지,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그 많이 읽혔거든요. 거기 보면 끊임없이 근면성실할 것을 그야말로 잔소리를 엄청 많이 해요 보면. 왜냐하면 지금 멸문지화의 그 위기 속에 놓여 있잖아요 정약용 선생이. 조선시대 우리가 사극을 통해서 보면 그렇잖아요. 자, 귀향을 갔으면 그 다음에 귀향이 풀어지기는 어렵고 그 다음 단계가 사약이 내려온 거죠. 사약이. 그러면 이제 그 자식들은 과거를 통해서 이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요. 그러니까 멸족의 위기감 속에 그런 감각을 지니고 있던 다산정 약용 선생은 강진 저 궁벽진 시골에서 서울에 있는 두 아들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근면성실, 텃밭을 가꾸고 그다음에 뭐 먹을 것을 그저뭐 눈이라든가 혀라든가 이런 그 어떤 그 좋은 음식을 먹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버릴 것 이렇게 얼마나 강조하는지 뭐 그다음에 이제 서울을 떠나지 말 것,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될 것. 그러니까 이제 조선 사회 유교 그러니까 그 선비들이 공부를 해서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그 삶의 어떤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선비들은 지식인들은.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서울을 떠나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그다음에 이제 그 근면 성실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질 것. 이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잔소리.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은 어떤 잔소리를 들었습니까? 그런 거. 성장 과정을 통해서는 무엇을 얻었는가? 성장 과정을 통해서. 뭘 얻었나 여러분? 메모를 나름대로 한번 해보세요. 쉽게 안 써질 거예요. 뭐 키워드라도 가지고 서술형 아니더라도 써보는 훈련을 해보세요. 이걸 바탕으로 나중에 이제 자성찰 에세이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이제 같이 또 공부할 거예요. 학창 시절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가? 경험 많잖아요, 여러분. 초, 중, 고, 유치원까지 하면 더 하여튼 뭐 한 20년 동안 경험했잖아요. 그게 다 학창 시절이죠.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얻었는가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취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그걸 이루었고 실패 경험이 있다면 당연히 극복했을 텐데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제까지 살아온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자기소개서에 담아야 될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죠. 음악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G.O.D는 이제 아저씨가 됐을 텐데 G.O.D가 부르는 길
한 2분 반 듣죠? 예, 일단 음악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번에 또 이야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